매일 사용하지 않기, 과도한 뽀득세안 하지 않기, 모공 면적 개선, 색소 침착 케어, 피부 결 케어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엄청 많이 호전이 됐어요. 이 방법만 진짜 잘 지키면은 같은 제품을 여러분 쓰시더라도 속 건조가 잡히는 정도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몇 달간 제 목에다가 임상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설명한 적이 없었던 제 피부가 트러블 없이 꾸준히 좋을 수 있는 모든 생활 습관과 그리고 그 습관에 사용되는 제품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를 따로 안 받더라도 홈케어로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방법들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습관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트러블 관리하는 습관, 그리고 스킨케어 클렌징하는 습관, 마지막으로 평소 생활 습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러블 관리 습관. 트러블은 단순히 진정만 시켜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트러블이 올라오기 전, 올라왔을 때, 그리고 압출 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 이런 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다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완전히 익은 트러블만 압출하기. 너무 뻔한 얘기 같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단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손을 갖다 대잖아요. 뭔가 신경 쓰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손톱으로 뜯게 되고 면봉으로 짜게 되고 계속 건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덧나고 흉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착색이 심하게 남는다는 건데, 진짜 진한 착색이 남으면 화장할 때 커버도 힘들거니와 그걸 지우기 위해서 피부과를 수십 회를 가야 됩니다. 토닝 한두 번으로 절대 안 끝나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톡 건드렸을 때 탁 바로 나올 것 같은 트러블이 아니면 절대 압출을 하지 마시고, 압출을 하실 때도 제가 쓰는 게 요 알콜 스왑, 이건 뭐 아무거나 사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쌓아놓고 집에다가 쟁여놔요. 그리고 트러블 압출을 할 때 그 압출할 부위 소독을 해주고, 또 이런 압출기 있죠? 이런 기구들도 당연히 사용하기 전에 소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니들, 처음에 압출 시작할 때 탁 터뜨려주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소독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출을 할 수 있는 트러블이 있을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소독을 하고 쓰시고, 만약에 나는 좀 자신이 없다, 이거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무조건 피부과나 전문 관리샵을 가세요. 가서 압출만 받는 거는 크게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잠깐 귀찮더라도, 조금 처음에 돈을 들이더라도 나중에 그 흉진 거 지우느니 그 전문 관리샵을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익은 트러블만 압출을 하는 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팁은 트러블이 났을 때는 트러블 관리에 좋은 성분으로 관리해주기예요. 사실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뻔한 얘기잖아요.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지 제가 쓰는 방법이랑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소개한 것처럼 완전히 익은 트러블만 압출을 하시고요.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리고 올라왔을 때, 그리고 압출한 후 관리를 해줄 때 제가 꼭 써주는 템은 이겁니다. 그린그린의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이에요. 올영에서 3일 만에 트러블 진정되는 세럼으로도 유명한데, 저는 이 세럼을 가지고 트러블의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이 세럼을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트러블템으로 꾸준히 잘 쓰고 있어서 이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고요. 공병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른 공병들이랑 같이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다 비운 거, 그리고 이거 리필, 이것도 다 비운 거, 이렇게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템이에요. 우선 제형은 이렇게 가볍고 묽은 점도의 세럼이고, 바를 때는 살짝 미끈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다 흡수가 되고 나면은 끈적거리거나 미끈거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우선 꼼꼼히 잘 세안을 해주고 스킨케어 단계에서 토너를 한 3, 4겹 정도 발라줘요. 그렇게 해서 수분기를 쫙 열어준 다음에 이 징크테카 세럼을 2, 3겹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줘요. 그 뒤에는 이제 원래 쓰시던 로션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용감이 촉촉해서 그냥 데일리 세럼으로 발라줘도 되는데, 화장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트러블이 났을 때 이 세럼으로 충분히 레이어링을 해서 2, 3겹 약간 적셔주듯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위는 진짜 집중적으로 케어가 필요하다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기획 세트에 들어있는 티트리시카 토너 패드를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세럼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얹어두면은 집중적으로 진정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이게 왜 좋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트러블에 시카 성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럼에 들어간 시카 성분은 일반
일반 시카 대비 5배 강한 진정 성분인 징크테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징크 PCA라는 성분이 과잉 피지를 케어하고 테카 성분이 진정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다른 세럼을 쓸 때보다 확실히 트러블 진정이 빨리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트러블만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모공 면적 개선, 색소 침착 케어, 피부 결 케어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났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요거 하나로 피부 케어를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라인에 있는 요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 저는 사실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할 때는 모공 막을까봐 크림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써요. 여러분 제 공병템 영상에서도 보셨고 제가 스킨케어 모든 영상에서 주구장창 이거 소개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저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쓴 공병템, 그리고 지금 반 정도 쓴 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배양감은 이렇게 가볍게 발리고 빠르게 흡수되는 수분크림인데 마무리감이 진짜 촉촉하지만 굉장히 가볍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러블 났을 때 크림 단계에서 써줘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 전에 피부결 정돈해주는 용으로 무조건 이 크림을 써요. 왜냐면 피부가 진정되면서 수분감도 챙겨주는데 베이스가 안 밀리거든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화장 전 크림으로 진짜 강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트러블 관리하기에 좋은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티트리에 시카를 배합해서 일반 티트리보다 5배 강력한 티트리 시카 성분이에요. 수분감도 좋고 진정까지 되는 크림이라서 이거는 수부지인 분들, 그리고 트러블이 자주 나서 좀 부담 없이 쓸 크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특히 이번 3월 올영 세일에서 이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50ml 그리고 리필 25ml, 토너 패드 케이스, 토너 패드 20매 요 샘플도 같이 구성이 돼 있고 올영 세일 때만 46% 할인이 들어가서 세럼을 2만원대에 겟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로 트러블 고민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찐찐찐찐템 수딩크림, 요것도 내일 올리브영 오특으로 45% 할인된 만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100ml 크림 2개랑 거기에 20ml 더, 거기에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앰플까지 진짜 넉넉하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 하루 또 크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트러블 케어 습관 세 번째 팁은 좁쌀 부위에는 스킨과 알로에 젤만 바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경락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계속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턱 라인, 목 밑으로 해서 여기에 되게 좁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는 거 연고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발라봤거든요. 물론 그것들도 효과가 좀 있기는 했지만 가장 효과가 빠르고 오래 지속이 됐던 거는 스킨이랑 알로에 젤만 바르는 거였어요. 스킨케어 할 때 이 목 쪽에 스킨을 한 2번 정도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바로 알로에 젤을 발라주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좁쌀이 진짜 작아지면서 여드름 딱지처럼 해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사라진 애들도 있고 아무튼 상태가 엄청 많이 호전이 됐어요. 제가 가장 잘 썼던 조합은 요거 비플레인 캐모마일 토너 답이었죠. 그리고 그린그린 알로에 수딩젤, 요거는 광고 아닙니다. 지금 목에만 쓴 건데 이거 엄청 크거든요. 요 밑에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몇 달간 제 목에다가 임상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꼭 뭐 이 제품들이 아니어도 되니까 알로에 젤이랑 스킨으로만 한번 좁쌀 부위를 케어를 해보세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얼굴 부위에 난 좁쌀이면은 이렇게만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면 밀릴 수도 있어요. 많이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얼굴 부위에 난 좁쌀일 경우에는 이렇게 알로에 젤 쓰는 거를 나이트 케어에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팩처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클렌징 스킨케어 습관. 첫 번째 팁은요. 세안할 때 클렌징 오일을 넉넉하게 사용해주는 거예요. 오일 양을 넉넉하게 사용을 해줘야 문지르면서 씻잖아요. 닿는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훨씬 덜 가고 화장도 잘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은 아끼지 말고 팍팍 쓰시라. 제가 최근에 공병템으로 또 뿌시고 있는 클렌징 오일은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입니다. 두 번째 팁은 클렌징 기기, 세안 브러쉬나 전동 클렌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매일 사용하지 않기, 과도한 뽀득 세안하지 않기 입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클렌징 기기들을 쓰면은 모공 사이사이를 엄청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고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너무 자주 사용을 하시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 아주 한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에 있는 각질을 너무 과도하게 다 제거를 해버리면 우리 피부에 있는 천연 보습막이 있거든요. 그게 점점 얇아져요. 그 말은 즉슨 장벽이 무너져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클렌징 도구 같은 거 매일 쓰시는 분들은 조금 텀을 두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말고 대충 씻으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시는 대신에 너무 물리적으로 과한 힘을 주면서 씻는다든지 너무 뽀독뽀독해지는 그런 세안제 있죠. 그런 거 사용하시는 거를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 공병템입니다. 이퀄베리의 약산성 사우나 클렌저. 이거 지금 리뉴얼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안 팔기는 하던데 여하튼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세안할 때, 클렌징할 때 피부 결 방향을 신경 써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경을 쓰냐면 우리 피부 결 방향이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안할 때는 이 피부 결 방향대로도 씻어주고 반대 방향으로도 굴려줘야 이 솜털 사이사이 깨르꼬름하게 세안을 하실 수가 있고 스킨케어 하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쓸면서 발라주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메이크업 전에는 피부 결 방향 따라서 스킨케어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피부 결 방향대로 솜털들이 나 있잖아요. 이 솜털들이 나 있는 방향대로 솜털을 이렇게 싹 눕혀주는 거죠. 그러면은 화장할 때 훨씬 잘 먹어요. 그래서 세안할 때는 피부 결 반대 방향으로도 해주고 스킨케어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문질러서 닦지 않습니다. 페이스 타월을 따로 사용을 하시거나 일반 수건 사용하실 때는 이제 꼭꼭 눌러가지고 물기를 흡수를 시켜준다 이런 느낌으로 쓰셔야지 벅벅 닦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가거든요. 소중하게 다뤄서 물기를 닦으셔야 된다 하는 거고, 다섯 번째 팁은 각질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필링젤을 하거나 스크럽을 쓰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각질들은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각질이 일어났다고 해서 필링젤 때려 바르고 스크럽 때려 발라가지고 피부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스킨케어 제대로 안 해주면은 피부 장벽 무너지니까 더 건조해져요. 그럼 각질이 더 올라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각질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미스트나 패드나 그런 걸로 각질 정돈을 해줄 수 있는 아하 성분, 파하 성분 이런 게 들어간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각질을 녹이면서 수분 충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 이후에 또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요. 각질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 제가 잘 쓰고 있는 거는 코스알엑스의 아하바하 클래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아비브의 그린라하 패드, 아비브의 수분초 히알루론 패드, 이츠스킨의 파워템 포뮬라 LI 토너 패드, 이 정도로 단각질들, 심하지 않은 각질들은 정돈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질이 중간 정도다, 패드 정도로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각질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필링제나 스크럽제 세안하면서 너무 자극하지 않는 제품들로 해가지고 써주고, 그리고 이제 각질이 좀 심각하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겠는데 싶을 때, 그럴 때는 피지 연화제, 요즘 잘 쓰고 있는 거 1소의 피지 연화제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각질을 불려가지고 정돈을 싹 해주고 또 순한 세안제로 씻어준 다음에 스킨케어를 꼼꼼히. 그래서 각질은 이렇게 좀 상태를 봐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제품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 일단 무작정 냅다 스크럽부터 갈기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피부에 자극이 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팁,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스킨케어 하실 때 묽은 거부터 되직한 것까지 덧바르는 횟수랑 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바로 열고 크림으로 건조함 잡지 않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스킨은 3, 4회 정도 무조건 레이어링을 합니다. 세럼은 한 2, 3회. 많이 건조하다 싶을 때는 4번까지 덧바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품의 점도나 용도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로션은 1회, 그리고 크림도 당연히 1회. 근데 크림은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얇게 고르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 진짜 잘 지키면은 같은 제품을 여러분 쓰시더라도 속건조가 잡히는 정도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를 때 그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품 하나를 뭐 토너를 한번 바르고 나서 이게 한 3분의 2 정도 흡수되어 갈 때, 아직 모공이 다 닫히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또 촉촉하게 한 겹 더 쌓아주고, 또 이게 3분의 2 정도 들어갔을 때 또 발라줘.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차 공격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은 요거는 적응이 돼서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파이팅! 7번째 팁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제 스킨케어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로션 바를 때 항상 디바이스를 쓰거든요. 무조건 써요, 진짜. 그 이유가 뭐냐면 탄력을 잡아준다든지 리프팅이 된다든지 그런 기기들의 각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해서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기초 흡수를 시켜주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속건조를 잡아주는 정도가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속 건조가 확 잡히고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흡수시켜 줄 수가 있고, 얼굴 표면에 남는 미처 다 흡수가 못 된 제품들이 얼굴에 좀 잔여물이 남잖아요. 그게 디바이스를 쓰면은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2배 정도의 양을 썼는데도 거의 다 먹어요. 그리고 디바이스가 물론 피부과에 가서 받는 리프팅 레이저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이걸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 확실히 탄력감이 개선이 되고, 어디 가서 시술을 하거나 관리를 받더라도 그게 좀 유지가 오래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한두 번 써보고 효과 없네 하고 그만 쓰시지 마시고 한 1, 2년을 꾸준히 써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잘 쓰고 있는 디바이스는 닥터탱글, LG 프라엘, 메디큐브 거 이렇게 2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상황 따라서 돌려가면서 꾸준히 잘 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습관,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의 첫 번째 팁은 단발, 중단발의 머리 길이이신 분들은 헤어 제품을 많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길이면은 자꾸 머리카락이 이렇게 목 쪽이랑 턱선에 닿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헤어 제품을 머리카락 끝 쪽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바로 트러블이 나요. 그래서 저는 헤어 케어 제품을 거의 안 발라요. 그러면 머릿결 관리는 뭘로 하느냐? 내 머리 푸석한데 라고 하시겠죠? 화장대 털이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는데, 에스테모아의 보테니컬 샴푸 9, 이 샴푸를 쓰시면 따로 머리에 뭐 안 발라도 돼요. 일단 샴푸를 하면서부터 손가락이 뭔가 끼인다거나 뻣뻣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거의 없는 거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굳이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더라도, 헤어 제품을 안 바르더라도 머리가 잘 빗기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손상모이신 분들일수록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샴푸 써주는 것만으로 헤어 케어를 다 해주고 있고, 이 목 쪽에 만약에 트러블이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샤워 단계에서 트리트먼트를 하세요. 물로 이제 헹궈내면 되니까 머리를 말리기 전에는 웬만하면 헤어 제품을 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팁은 베개 커버 자주 갈아주기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 쉽지 않죠? 자꾸 귀찮아지죠?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 피지, 세균, 기타 등등 베개에 고스란히 다 묻어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비비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트러블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개 커버는 한 2, 3일에 한 번 무조건 갈아주고 있어요. 베개 커버 많이 사놓는 것도 피부 관리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충분히 수분 보충해주기.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죠?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피부 관리 팁으로 물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 많이 드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때 꼭 옆에 텀블러나 뭔가 물컵을 냅두고 계속 마셔요. 의식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물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물 먹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팁은 얼굴에 최대한 손대지 않고, 손을 대더라도 무조건 꼭 손을 씻고 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손을 씻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로 얼굴을 문지르기 전에 무조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안한 후에 또는 샤워한 후에 우리 물기 다 닦잖아요. 닦고 나서 스킨케어 들어가기 직전에 손을 또 한 번 씻어요. 그리고 스킨케어 하는 도중에 손에 먼지가 붙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또 한 번 씻어요. 그리고 스킨케어 기초를 다 해준 다음에 이제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손을 대는 중간중간 사이에 무조건 다 씻는 거예요. 손청결이 가장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저는 이 타이밍들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요. 그리고 얼굴에 최대한 손대지 않는 거. 저는 얼굴에 먼지가 붙어도 손으로 안 뗍니다. 핀셋으로 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난을 떨어줘야 피부가 정말 괜찮은 상태로 쭉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좋은 피부를 만든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아까 뒤에 해가 쨍쨍했는데 해가 다 질 때까지 촬영을 해버렸네요. 이 정도로 낱낱이 정말 자세히 제 피부 비결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게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공병템들도 웬만큼 다 털어버려가지고 이것도 당분간은 찍을 수가 없게 생겼어. 아무튼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트러블 줄이고 꿀피부 만드는 습관, 복잡하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게 습관이라는 게 몸에 빼고 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트라이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시죠.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뿅.